오히려 이 BCA를 많이 먹었을 때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실제 우울증과 관련된 아미노산이 작용을 잘 못해서 이제 우울증을 많이 겪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롱레인지랑 EA를 섞어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근동화, 근이화 방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추럴들이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제품의 특징은 운동 중 먹는 탄수화물이에요. 채소 즙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피로를 느끼면 우리 몸이 산화돼요. 근데 채소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좀 피로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해요. 직장인이라서 대부분 단백질 섭취를 그냥 프로틴으로 다 대체해도 되나요? 게이너로 벌크업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뉴트리션 매니아 이준호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를 했고, 요즘에는 이것저것 너무 바쁘고, 제가 광명센터랑 제주도 센터 오픈하고 선수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월에 대회가 많았잖아요. 좀 바빠가지고 영상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보충제에 대한 Q&A를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스터의 휴지기는 얼마나 가질까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주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은 결국에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 물질은 예전에 도핑 물질이었을 정도로 효과가 입증된 원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먹는 부스터에는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게 카페인인데, 이 카페인이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2주 정도 끊고 다시 먹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2주 정도의 빈 기간 동안에 많은 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개인적으로 펌핑에 관련된 보충제를 먹는 걸 권장드려요. 근데 펌핑에 관련된 보충제로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르기닌을 알고 있는데, 아르기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일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흡수 효율이 떨어져서 많이 먹어도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선수들한테 그 시기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트룰린, 글리세롤, 그 다음에 미네랄, 제가 소금 많이 먹으라 하죠. 이 세 종류를 좀 많이 챙겨 드시면 펌핑 부스터만 먹어도 각성 부스터를 먹었을 때만큼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치팅할 때 추천하는 음식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사실은 다이어트 막바지에 막 입이 터질랑 말랑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때 대부분 피자, 햄버거, 치킨 이런 게 당겨요. 왜 그러냐면 튀기고 막 기름이 자글자글하고 이런 지방이 많고 고열량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솔직하게 햄버거 정도 하나는 좋은 치팅 급원이라고 생각해요. 빵에 있는 탄수화물, 각종 채소들, 치즈와 패티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들, 그래서 한 개 정도는 대부분 칼로리가 한 400에서 600칼로리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자튀김이나 콜라나 케첩을 막 뿌려서 먹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햄버거 단품 정도로 칼로리를 500칼로리 아래로 먹으면 이제 좋은 치팅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권장드리는 바는 조금 더 빠른 탄수화물, 쌀국수, 베이글 이런 쪽을 많이 추천드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회나 해산물, 아니면 뭐 어패류 같은 뭐 갑각류, 이런 식으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좀 많이 먹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비시즌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가 뭔가요? 비시즌이라 하면 이제 일반 대중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슐린 민감성이 좀 낮아질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혈당을 좀 잘 조절시켜주는 보조제들을 섭취하면 좋은데, 몬스터짐의 글루코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혈당 조절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알약 개수가 한 6개에서 7알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조금 많이 먹기에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 권장으로는 사과식초예요. 이제 사과식초 같은 걸 먹게 되면 거기는 아세트산이라는 애가 많은데, 얘가 대장에 영양분도 잘 공급을 해주고 우리 체내에 있는 지방도 많이 배출되게 혹은 사용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과식초를 권장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산균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장 건강에 대해서 최대한 나쁘지 않게 유지를 시켜주고, 그 유지함으로써 이 대사가 원활하게 증진되게 만들어서 피부 트러블을 좀 막아주거나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도 지방이 덜 끼는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질문이 다이어트 때 유산균 섭취해도 되나요? 였어요. 다이어트 때는 저는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먹는 양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고 좋은 음식들을 덜 먹기 때문에 오히려 유산균이라도 많이 먹어서 장 건강이라도 잘 챙겨 놓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 저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자로우 도필러스를 좀 추천드려요. 자로우 회사 건데 가장 무난하고, 균주 검사를 했을 때도 균주가 잘 지켜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먹으면 가장 권장이 되고, 내가 배변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 3번에서 4번까지 좀 늘려 먹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탄고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저는 보디빌딩 하는 분들에게는 저탄고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실제로 체지방이 많이 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운동할 때 탄수화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운동을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유산소성 운동을 좀 오래 하시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지방질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봐요. 저희가 탄, 단, 지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루에 얼마나 섭취했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운동을 정말 강하게 파워풀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탄고지도 괜찮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솔직하게 저는 저탄고지를 한번 해봤는데 살은 빠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사실 평상시에 잘 먹던 그번 위주로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 롱레인지랑 게토레이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롱레인지를 많이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이런 카볼린을 많이 먹잖아요. 이 3가지 제품의 특징은 운동 중 먹는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가장 빠른 탄수화물 제제와 그 다음에 과당이 섞여요. 그래서 엄청 급속으로 몸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두 번째로 게토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탕, 슈거로 많이 만들더라고요. 롱레인지보다는 조금 더 느리지만 빠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세 번째로 제가 말했던 카볼린이라는 제품은 클러스터 덱스트린이랑 이제 탄수화물 제제를 쓰는데 조금 흡수가 좀 천천히 되는 당을 의미를 해요. 근데 가장 비싼 거는 카볼린의 클러스터 덱스트린이 가장 비싸요. 근데 결국에 우리는 이때 언제 먹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운동을 하지 않을 때 먹는다면 카볼린처럼 혈당을 적당히 유지시키면서 올려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겠지만, 제가 롱레인지를 추천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일단 물에 타서 한 번에 먹는 게 아니고 홀짝홀짝 마시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이 후루루룩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 중에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 에너지를 엄청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을 격하게 하는 중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혈당이 올라갔다가 적정한 수준에서 머물면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고강도의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토덱스트린과 과당이 섞여 있어서 흡수율이 가장 빠른 제품인 롱레인지를 먹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클러스트는 이 글리코라는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여러 보충기 브랜드 딱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비슷한 이유 중 하나가, 어쨌든 카볼린이나 아니면 클러스덱스린이나 둘 다 결국에는 이 탄수화물 구조를 묶어가지고 천천히 분자가 떨어지게 만드는 제제여서 한데, 사실 그렇게 해봤자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건 똑같다. 제가 아까 말했던 롱레인지가 이 말토덱스트린이랑 과당이 섞이면 밥 먹고 과일 먹으면 살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먹었을 때 탄수화물 흡수 비율이 1.2배에서 1.5배까지 급상승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디빌더들한테 가장 효과가 좋다. 어차피 우리는 탄수화물을 지금 먹는다고 해서 지금 에너지를 팍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고갈된 에너지를 점점점 다시 스멀스멀 채워서 운동 후에 피로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운동 후에 몸이 푹 꺼지는 모습을 방지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 고강도 운동과 고강도 유산소를 하는 분들은 롱레인지가 가장 빠른 에너지 보충을 할 수 있다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BCAA랑 EAA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EAA를 더 많이 강조를 드려요.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EAA가 여기 있으면 BCAA가 여기 있는 거예요. BCAA는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에서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얘네들 3가지 아미노산이 가장 근이화를 막는데, 그리고 근동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BCA를 많이 먹었을 때 다른 아미노산 계열들이 작용이 덜해지는 모습들을 겪었어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실제 우울증과 관련된 아미노산이 작용을 잘 못해서 흡수 효율 경쟁에서 떨어져서 이제 우울증을 많이 겪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에센셜 아미노 애시드, 그래서 몸 안에서 먹지 않으면 생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들을 묶어놓은 이 EAA 제품이 조금 더 상위 호환 버전이다 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거를 언제 먹느냐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권장드리는 바는 공복, 운동 중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질문에서 말했듯이 웨이트 할 때 롱레인지 먹으라며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롱레인지랑 EAA를 섞어 먹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롱레인지를 먹으면서 당이 이제 우리 세포 내로 인슐린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EAA라는 아미노산 계열도 같이 스멀스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EAA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에너지로도 쓰이지만 여러분들 좋아하는 근동화, 근이화 방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추럴들이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왜? 로이더들은 동화제를 쓰고 있으니 조금 방어가 돼요. 운동을 오래 해도. 내가 운동을 오래 하고 유산소까지 탈 거야. 그러면 다이어트 때도 롱레인지랑 EAA를 섭취하는 게 좋다.
다음 질문입니다. 직장인이라서 대부분 단백질 섭취를 그냥 프로틴으로 다 대체해도 되나요?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이 처음 유제품을 이제 주로 먹게 된 게 1900년도가 넘어서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넘어서인데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당불내증,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을 조금을 더 먹게 되면 장이 불편함을 많이 겪는 인종이에요. 대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저가 유당불내증이 좀 있어서 웨이 프로틴을 2잔 정도 먹어도 장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가스 차고 소화 안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저는 그 뒤로 WPI 제품으로 유당 제거 제품을 먹어요. 이제 그 뒤로는 사실 저는 장에 불편함이 없어서 유당불내증이 있을 확률이 높은 우리는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땐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WPI 제품, 유당이 제거된 단백질 제품을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프로틴이라 하더라도 회사들마다 어느 지역 소의 우유에서 추출된 것인가, 뭐 호주 소에서 나온 건가, 일본 소에서 나온 건가, 뭐 미국 텍사스 소에서 나온 건가, 이 유청이 다 달라요. 내가 잘 맞는 보충제 회사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실 거면 괜찮다. 그리고 WPI로 먹는 걸 권장드린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카페인이 잘 안 받는데 카페인 없는 부스터 추천해주세요. 일단은 뇌를 각성시키는 걸로 추천드리는 거는 뉴로프라임 제품. 알파 GPC라고 하는 성분이 주성분인데 약간 콜린 같은 계열이, 콜린 계열이에요. 뇌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는 바고, 이제 두 번째로 펌핑 위주의 부스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금 같은 걸 좀 많이 먹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제 인정받은 글리세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비트, 그 다음에 뭐 코코넛 파우더, 시트룰린, 이제 아르기닌을 타우린이랑 이제 화학적 믹스를 한 나이트로진 성분을 먹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채소 즙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제가 또 비트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채소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식이섬유예요. 우리가 씹으면서 이 식이섬유, 비타민이랑 뭐 이런 다른 미네랄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운동을 막 하고 피로를 느끼면 우리 몸이 산화돼요. 근데 채소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좀 피로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해요. 피의 산성 농도를 중간으로 맞춰주거든요. pH 농도를. 채소를 즙으로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빠진 상태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채소를 못 먹고 즙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꼭 채소가루를 같이 먹는 거를 권장드리는 거고, 제가 비트즙을 하는 이유는 그 원물 안에 그 질산염 때문에 하는 거니까 비트즙을 먹더라도 채소는 꼭 따로 드셔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게이너로 벌크업을 해도 되나요? 제가 게이너로 벌크업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가능은 하나, 게이너에는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드실 거면 조금 더 우리 곡물 베이스의 제품을 먹거나 아니면 말토덱스트린이 좀 적은 제품을 찾아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프로틴의 경우에는 WPC 제품이랑 이제 콩 프로틴, 소이 프로틴을 많이 넣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또 아까 말했던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자주 먹게 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이것도 WPI 제품으로 좀 대체해서 먹거나 아니면 WPI 제품이 이제 있는 게이너를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이너로 벌크업을 할 때는 모든 끼니를 게이너로 드시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끼 정도는 일반 식사로 잡아놓고 좀 바쁜 공복식이나 아니면 식간이 길어지는 타이밍 혹은 운동 후 프로틴을 먹어야 될 타이밍에 게이너를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이제 광명체육관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빠르게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운동하면서 하는 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Q&A 영상이나 아니면 조금 더 사업적 활동이나 코치적 활동을 하는 브이로그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